자, 이거 좀만 더 볼게요. 저소득 승수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이에요. 부동산의 총투자액, 총투자액이 부동산 가격이 가격분의 저소득이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 역수 됐고요. 요 투는 또 은근히 시험이 잘 나와요. 요거는 이제 오늘 나오고 감정평가 마지막 시간에 그 수익환원법에서 다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합자본 환원이율은 또는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종합자본 환원이율 똑같아요. 역수니까 분모가 총투자액이죠. 총투자액이 바로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가격. 예. 가격분의 순용업소득인데, 제가 전에 이런 소리 했어요. 환원, 배당 다 수익률이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영업소득이 1억이고 총투자액이 10억이다. 그러면 순소득승수 10이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10억짜리인데 순영업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 자본 환원율은 총자본 수익률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총투자 자본이 10억인데 1억 번데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죠? 10%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좀 이따 이 문제 하나 나오고요. 다음,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뭐냐면 지분 배당률이에요. 지분 배당률. 자, 배당이란 용어, 환원이란 용어 다 수익이란 용어로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분 배당률은 지분 수익률하고 똑같은 말인데 역수니까 자, 이 말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 투자액을 기준으로?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자, 스톱. 우리 저번 주에 자기 자본 수익률 했죠? 지분 수익률 계산. 걔랑 똑같아. 우리 지분 수익률이 뭐냐? 지분 투자자가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의 비율이래.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어디 잠깐. 그러면 총 순영업소득을 지분 투자자가 다 가져갈 수 있나요? 지분이란 말은 일이 있다는 것은 대출을 일부 꼈다 이거지. 그러면 지분 투자자는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빼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순영업소득 전체가 아니고 뭐다? 세전 현금 수익이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시험에 은근히 좀 나온다는 거.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설명할 텐데 그 중에 요놈이 시험의 메인이에요. 가장 메인. 다시 한번 써보면 순소득 승수 자수도. 일단 승수란 말 있죠? 어민셈법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럼 순소득 승수는 예를 들어서 총 투자액이 10억이다. 근데 순영업소득이 2억이다 라고 하자. 그러면 2억분의 10억은 5입니까? 여기다 연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연자.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자본 회수 기간이다 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단순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안 쓰기도 하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승수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어림셈법은 할인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도 할인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있잖아요. 현재 그리고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5년, 6년, 7년 계속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10억 주고 산대요. 그리고 매년 2억 원의 순영업소득이 이렇게 나타난대.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 1년 후에 2억을 10% 할인율로 할인하면 지금 한 1억 8천원 얼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2년 후에 2억은 더 주고 그런 건데 얘는 할인한다 안 한대? 안 한대. 그러면 1년 후에 2억도 지금의 얼마랑 똑같아? 2억. 3년 후에 2억도 지금 얼마? 2억. 그러면 할인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 한번 해본다면 순소득 승수는 결국은 10억 투자해서 매년 2억씩 5년만 벌면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고 뭘 고려하지 않고?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알아보는 자본 회수 기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일단 여기다가 또 하나 있어요. 얘는 할인하지 않는 건데 할인하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서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자본 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시험에 용어만 나왔는데 자, 얘는 말이죠. 1년 후 2억을 지금의 2억을 안 봐요. 할인율 10%로 잡으면 1년 후 2억은 지금의 1억 8,180만 원 이 정도를 보고
2년으로 2억은 더 줬고 더 줬고 이렇게 까고 모으면 5년 만에 모을 수가 없고 한 7.6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현가 자본의 수기한이라는 것은 현가란 말이 있으니까 할인했다 안 했다? 할인했다. 자, 스톱. 일단 시험은 계속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자본 회수기간의 문제점을 작년에 처음 한번 짚었는데 올해는 안 나올 겁니다. 이 자본 회수기간은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사실은 10억 주고 사서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본 회수기간 이후에도 계속 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즉 자본 회수 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냥 그 지문이 한번 살짝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다른 게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면 어떤 게 있냐면요. 그냥 자본 회수 기간은 속된 말로 안 까고 모으니까 5년이면 돼요. 10억 투자해서 2억씩 5년만 벌면 돼. 5년. 그러면 기간이 짧거든요. 근데 할인하고 모으면 까고 모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어요? 더 적게 걸리겠어요?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요거 한번 우리가 준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자본의 수기한은 안 까고 모으니까 시간이 짧지만 현가의 수기한은 까고 모으는 거죠.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요렇게. 예. 어디 문제 좀 봅시다. 59, 60번 갑니다.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요. 다시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한 번만. 저소득, 순소득은 지분이라는 말 갖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총 갖다 붙여야 되고. 세전, 세후는요? 지분 갖다 붙여야 되겠죠? 자, 여기 잠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빵 이야기 좀 할게요. 빵. 빵이 6개가 있어요. 빵이 6개가 있어요. 1번, 2번. 빵이 6개가 있는데 빵을 3명이서 나눠 먹으면 1인당 몇 개씩 먹을 수 있어요? 2개 먹을 수 있죠. 근데 빵을 2명이서 먹으면 1인당 몇 개씩 먹을 수 있어? 3개씩 먹을 수 있죠? 그러면 1번보다 2번이 더 크네? 맞죠? 저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는 둘 다 분자가 똑같죠? 분모가 다르죠? 계산은요, 큰 덩어리에서 하나씩 빼가면서 나와. 빼가면서. 그러니까 가령 총소득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계속 뭔가 차감시키면서 내려오죠. 금액이 점점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그러면 분자는 똑같은데 저소득하고 순영업소득은 누가 분모가 작아? 밑에 있는 놈이 작겠지. 여기서 빼고 남은 게 A니까 밑에 있는 놈이 작은 거예요. 밑에 있는 놈이. 그러면 동일한 조건이라면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밑에 있는 놈이 더 작죠? 그럼 결과값은 더 크겠죠? 그러면 저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는 누가 더 크겠어요? 얘가 더 크죠? 분모가 더 작으니까. 요 두 놈도 분자는 똑같죠? 분모는 세전에서 세금 빼야지 세후가 되는 거야. 세전과 세후는 누가 더 작아? 세후가 더 작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크겠어? 예, 밑에 놈이 더 크다는 거. 예? 50번. 틀린 거 1번. 어림셈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 분석 기법이 다 어때요? 맞다고 해주세요. 맞죠? 2번. 어림셈법은 매각 수익은 고려하지 않고 첫 해의 영업 수입을 기준으로 투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언젠가는 처분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온통 관심사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그거에 관심만 있대. 그래서 아무튼 고려하지 않는다. 맞고요. 3번, 5번 묶어놓으세요. 어림셈법의 승수법에서 승수란 동그라미, 투자 자본의 회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도. 투자 분석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수익률이 클수록 좋다. 맞아, 틀려? 수익률은 클수록 좋다. 맞죠? 그렇죠. 반대로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승수가 의미하는 것은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야. 어디?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시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게 있겠죠. 그래서 투자 자본 회수 기간을 의미하는 개념인데 3번 중요하고요. 그럼 5번. 어림셈법에서 승수값이 클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예요? 길다는 거죠. 그렇죠. 작을수록 자본 회수 기간이 짧은 거고요. 예? 3번, 5번 묶어놓고요. 5번 틀렸죠? 4번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림셈법에서 승수법과 승률법은 상호 역수. 60번. 어림셈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2번 묶고, 4번, 5번 또 묶어요. 1번, 2번. 저소득 승수란 2번, 순소득 승수란 지분 투자액이 왜 들어가니? 저소득하고 순소득은 아직 남의 돈 쓸지 안 쓸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데 왜 들어가고 난리야. 둘 다 틀렸죠? 4번 무슨 배당률 나왔대? 4번. 지분 배당률 나왔죠?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배당받는 거야. 그러니까 총 투자액이란 말 나오면 돼, 안 돼? 지분과 총 투자액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5번 세후 나왔어요? 세후가 왜 또 총 투자액 끼고 난리야. 지분 나와야지. 틀렸죠? 3번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으로 나눈 값이다. 3번이 정답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아니었어? 60번 옆에다가 저소득, 순소득은 총 투자액 기준, 세전, 세후 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액 기준 쓰세요. 저소득, 순소득은 순영업소득은 총 투자액 기준, 세전, 세후 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액 기준.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좀 이해하면 굳이 이 공식을 다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 논리를 좀 이해를 해주면. 예. 넘기세요. 61번, 63, 4 이렇게 61번. 어림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죠. 기억.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 환원율은 서로 역수관계. 자, 순소득 승수하고 종합자본 환원율은 서로 역수관계. 이거 맞고요. 다음 세전 현금 수지 아까 지분 배당률도 서로 역수관계. 예, 두 번째도 맞고요. 디귿. 총 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 자산에 대한 저소득의 비율이에요. 저소득. 그래서 저소득 승수의 역수가 총 자산 회전율인데 얘는 역수니까 예. 아무튼 요건 좀 틀렸어요. 예. 디귿은 총 자산 회전율은 이제 총 자산에 대한 순영소득이 아니고 저소득의 비율인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틀리긴 했지만 됐고요. 리을.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자, 누가 밑에 있어요? 둘 중에. 밑에 있는 놈이 더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작다라고 해야 돼요. 틀렸어요. 5번. 총 투자액이 일정하다면 순영업소득이 커질수록 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그럼 순소득 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이죠. 그럼 자본 회수 기간이 길어져 짧아져? 짧아지지. 예, 소득이 더 늘어나면. 그렇죠. 커지는 게 아니고 작아지는 겁니다. 일단 디귿, 리을, 미음이 틀렸는데요. 디귿은 안 중요하고요. 리을하고 미음이 중요한 용어예요. 리을, 미음. 기역, 리을은 뭐 이 자체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리을, 미음이 중요한 질문 틀렸어요. 다음에 이제 63번 뭐 이런 것은 몽땅 다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인데 한번 그냥 해보자고요. 해볼 건데요. 자, 어디? 근데 잠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다른 거 아시죠? 자, 다시 한번 볼래요? 예, 볼게요. 대부 비율은 부동산 전체 가격 기준 부채의 크기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 사는데 빌린 돈이 5천만 원이다. 대부 비율 50%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채 비율은 지분 투자의 기준 부채의 크기야. 그럼 1억짜리 사는데 5천 빌렸으니까 자기 지분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기 지분도 5천만 원 들어갔죠? 그럼 5천 투자해서 5천 버는 거니까 100%입니까? 따라서 분명히 대부분과 부채 비율은 달라요. 어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가격 기준 부채의 크기냐, 지분 기준 부채의 크기냐. 기준만 다르지 결국 부채의 상대적인 크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커지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더 커질까요? 부채 비율도 커지겠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 6천만 원 빌려보자. 1억짜리 사는데. 그럼 대부 비율 60%로 커졌죠? 6천만 원 빌렸대. 그럼 자기 집은 4천만 원 줄었잖아요. 4천분의 6천은 150%예요? 따라서 대부 비율이 커지면 부채 비율도 커지는 거예요. 네. 어디? 1번.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8억 원 이내에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에 그럼 총
12억짜리 사는데 4억 빌렸군요. 그럼 대부 비율은 한 33% 되는 거고요. 부채 비율이 50%가 되는 거죠. 자기 지분 8억 분에 빌린 돈 4억. 그래서 1번은 대부가 아니고 부채 비율이 50%고요. 2번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4억 원이다. 근데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을 경우에 자기 자본 비율은 75%다. 맞네요. 4억 중에 1억, 4분의 1을 빌렸으니까 4분의 3이 자기 돈 아니겠어요? 자기 자본 비율 75% 맞고요. 3번 A 회사의 자산 총계가 15만 원이고 부채가 자본 총계 15만 원, 부채가 5만 원이면 자산 얼마죠? 자산? 20만 원이죠. 부채 비율은 자기 지분 15만 원 분의 부채 5만 원이니까 3분의 1이니까 33%가 돼야 됩니다. 틀렸죠? 4번 B회사 자기 자본 총계가 10만 원, 부채가 2만 원, 자산은 총 얼마죠? 자산은 내 돈, 남의 돈, 내가 굴릴 수 있는 돈 다 합친 겁니다. 10만 원이죠. 5번 C회사의 자본 총계가 5만 원이고 부채가 10만 원이라면 자기 지분이 5만 원, 부채가 10만 원이면 부채 비율은 몇 프로가 되겠어요? 200%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왜 자기 돈 5만 원 분에 부채가 10만 원이니까 2잖아. 2. 몇 프로? 200%. 그렇게. 네. 64번. 부채 감당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 자, 다시 또. 아까 우리 부부순 써봤죠? 부부순. 한 번 더 써보고 갑시다, 우리. 부채 감당률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으로 돈을 벌어서 뭘 갚아야 돼?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을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부동산 투자에서 창출되는 순영업소득으로 어느 정도로 충당, 갚을 수, 감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1번 맞죠? 그렇죠? 2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의 원리금 할부금을 상환하고도 돈이 남는다. 맞습니까? 네. 맞죠? 3번, 4번 묶어. 3번, 4번이 핵심이죠. 예. 자,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한 거예요? 아니죠. 부족한 거죠. 4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번 맞죠? 3번이 틀렸고요. 5번. 자, 잠깐 수업. 실제 기출문제를 잠깐 볼게요, 우리. 과거 실제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계산 문제 중에 이게 나왔어요. 봐봐요. 부채 감당률이 1.5이다.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일 경우에 집 사기 위해서 빌린 돈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은행이 갚아야 될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은 1,500만 원이 2천만 원, 2천만 원이 된다. 계산 문제죠. 맞아요, 틀려요? 왜? 이런 계산하면 안 되죠. 계산 안 해도 틀렸죠. 왜냐면요. 부채 감당률이 1.5라는 것은 자, 1보다 크다는 것은 소득으로 벌어서 갚을 능력이 크다. 즉, 소득이 갚아야 될 원리금의 1.5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인데 원리금 갚아야 될 부채 서비스액이 더 크다는 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시 이게 5번 지문이었는데 틀린 거 고르셔 했을 때 5번은 굳이 계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산하지 않더라도 5번은 틀렸죠? 네. 그죠? 당연히 틀렸죠. 그러면 이제 요거 보자. 부채 감당률이 1.5. 1.5란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5배다 이겁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1,500만 원이면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최대의 원리금 갚아야 될 부채 서비스액은 1,000만 원이다. 어때요? 맞죠? 1,000분의 1,500. 1,500은 1,000만 원의 1.5배니까.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제 한 장 또 넘겨보면요. 67번, 9번, 70번 전부 다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예요. 예. 다 계산시키는 거죠. 다 계산시키는 거.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가 좀 잘 나오는데 뭐 한번 그냥 풀어봅시다. 예. 67번 하나만 그냥 풀어보게요.
근데 이제 67번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 뭐 이것저것 몇 개 줬잖아요. 그쵸? 뭐 총투자액도 있고 대부 비율도 있고 유효 총소득 막 있으면 예, 현금 흐름을 얼른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어디 보자. 유효 총소득이 3,000원이래요. 3,000원 빼기 저기 순영업소득이 2,000원 뭐야? 영업경비를 빼야 되는데 근데 영업경비 얼마인지 안 나왔죠?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나 나왔어요? 2,000원 나왔어요? 그럼 영업경비는 당연히 얼마일까요? 1,000원이 되겠죠. 1,000원. 순영업소득 빼기 아이씨 부채 서비스액이 또 안 나왔네. 안 나와도 할 수 있죠. 세전 현금수지 얼마로 나와 있죠 지금? 1,400원 나왔죠?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 얼마예요? 600원. 다음. 그 다음에 세후 현금수지도 바로 나왔네. 세후가. 세후 현금수지 1,000원 나왔어요? 그러면 세금 얼마예요? 400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어디? 1번. 부채 서비스액은 600원이다. 틀렸죠? 아니야, 맞았죠. 맞았어요. 2번. 영업소득세 400원이다. 틀렸죠? 맞았죠. 아이씨. 부채 감당률은 2다. 해볼게. 근데 대충 봐도 2는 아니다. 왜냐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2배가 넘잖아. 2는 아니죠. 이 바로 틀렸네. 어디? 얼마냐? 순영업소득 2,000원. 부채 서비스액 600원. 2,000 나누면 600 쳐보면 한 3점 얼마 되죠? 그러니까 3번 틀렸고요. 순소득 승수는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이야. 이 부동산 10,000원 주고 샀죠? 근데 순영업소득 얼마예요? 2,000원 몇 년 벌어야 돼? 5년. 5. 부채 비율은 150%. 어디? 10,000원짜리 사는데 60% 빌렸잖아요. 그럼 자기 지분 40%. 빌린 돈 60% 하니까 150% 맞네? 맞죠? 예. 답은 뭐 3번이다. 이렇게. 나머지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지문 보시고 좀 풀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자, 다시 이제 앞으로 좀 넘어오세요. 이제 학원에서 내일도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쵸, 저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옆에서 조력해주는 사람인데, 그쵸, 우리도 이제 당사자라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당사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3자죠, 3자. 당사자는 여러분들이지, 뭐. 네. 아무튼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려고 하면 막 떨리고 그러지 않나요? 안 떨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아무튼 모의고사를 이렇게 열심히 보셔야 되는데 몇 점을 맞으면 되겠냐라고 물어보거들랑 무조건 최저 점수는 55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수월하게 나올 수도 있고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렵냐? 사실은 그 어렵냐 어렵지 않냐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도 좀 정성껏 문제를 내줘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워도 괜찮은데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전혀 시험과 무관한 문제가 이렇게 옛날 문제 그냥 써버리고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난이도 상중하가 있잖아요. 상중하가. 난이도 상중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저분하든 더럽든 어렵든 쉽든 일단 난이도 상중하는 거의 대부분 맞춰져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든 쉽든 떠나서 무조건 55점 밑으로 점수가 떨어지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심각하더라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시험만 보고 나서 문제를 안 봐도 되냐 그럴 수도 있고 그거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무튼 지금부터는 무조건 55점이 최저 점수다라고 생각하시고 찍든 알아서 풀든 무조건 최저 점수는 55점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지금 보면 55점 이야기하니까 속으로 아휴 환장하겠네. 난 지금 45점밖에 안 남았는데 죽어버리겠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학원의 합격자가 100명이라고 합시다. 100명. 학원에서 계속 모의고사 매달마다 보잖아요. 그러면
100명의 합격자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요, 학원에서 치르는 모의고사 때 단 한 번도 패스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 보면 1차 합격, 2차 합격한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근데 그런 합격의 맛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합격한 학생이 실제 합격생의 절반 이상 되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알든 모르든 지금 수업 내용을 알든 모르든 이론 강의만 계속해서는 안 돼.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풀이 했더니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도 들어본 게 있어요. 들어본 게 있어. 그리고 9월달에 계속 문제풀이 모의고사식 수업만 해. 10월달에 총정리해. 그럼 있잖아요. 지금 흐트러졌던 게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모아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갈퀴로 끌어당기면, 그러니까 우리 갈퀴질을 해보신 분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바닥에 솔잎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요, 갈퀴로 모으면 다 얼마큼, 불 뗄 만큼만 모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9월달, 10월달 갈퀴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해도 갈퀴질을 해서 이만큼 모아서 60점만 딱 만져주면 합격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원에서 뭐 공부를 좀 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전혀 없죠. 그런 것 같아. 낯짝이 전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계속 50점 원저리 이렇게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다 합격할 수 있어요, 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휴가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이제 볼 때는 항상 이렇게 거르지 말고 보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잘 하시면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턱걸이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턱걸이로 합격할 학생들이에요. 관상이. 턱걸이. 항상 턱을 깨끗이 다루고 다니세요. 예? 여러분들은 턱이 생명인 것 같아.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열심히 잘하. 어디 84페이지 문제집 봐봐요. 왜? 84 문제집. 자, 됐죠? 잠깐만. 일단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가장 이제 일반적인 소리. 첫 번째, 위험이 클수록 요구 수익률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이게 제일 잘 나왔던 질문. 두 번째, 요구 수익률하고 내부 기대 수익률하고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다 작으면 투자해, 안 해? 안 하지? 같으면? 오히려 더 크면? 내부가 더 커야지 투자하는 거예요. 예. 어쩌다 한 번씩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기대 수익률이 더 작다. 불균형이죠? 그러면 점차 같아지려면 기대 수익률이 더 커져야 되겠죠? 예, 그런 관계 좀 하나 있었고요. 다음 12번은 절대 복잡하지 말라고 그래서 딱 질문 하나. 위험 혐오적일수록 투자 우선의 기울기는 급하다. 그것만 넘기세요. 17번 넘기고 20번, 21번 좀 넘어가요. 평균 분산 분석법, 평균 분산 지배원리. 평균은 예상 수익, 분산, 표준 편차는 위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응? 위험이 똑같으면 수익률이 큰 게 좋고 수익률이 똑같으면 위험이 작은 게 좋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평균 분산 분석법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21번 보니까 평균 분산 분석법에 의해서 A하고 D 중에 B 제꼈죠? 수익률이 똑같은데 B가 A보다 위험이 크니까 없앴어. C, D. 위험은 똑같은데 C가 수익률이 작으니까 제꼈죠? 그러면 A하고 D가 살아남았죠? 이렇게. A, D는 상호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과 관계니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가능하죠?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D, 보수적인 투자자는 A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변이계수법으로 다시 또 판단하는 거죠? 변이계수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다음 23번. 1번, 2번.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은 가장 좋은 투자점이야. 동일한 수익이라면 최저의 위험. 동일한 위험이라면 최고의 수익.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음. 다음 3번. 우상향. 어디 넘겨? 3번 질문. 효율적 프론티어 우상향한다는 것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 위험은 체계적도 있고 비체계적도 있다. 수익과 비례하는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이 수익과 비례한다. 4번. 상대적으로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위험 혐오적일수록 투자 곡선이 기울기는 완만 급.
최적의 포트폴리오 5번 무슨 점? 접점. 넘겨요. 24번 체계적인 위험은 감소시킬 수 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하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28번 상관계수가 나오는데요. 상관계수가 낮다는 것은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달리 나타나는 거죠. 음의 관계 이런 게 좋다고 그랬어요. 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면 비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지어갈 수 있다. 맞아요? 모든 위험을 0까지 지어갈 수 있다. 체계적인 위험을 0까지 지어갈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비체계적인 위험만 0까지 지어갈 수 있다. 내일 나오는 것 같던데. 아니, 제가 아까 5분 동안 싹 보니까 내일 이 문제 하나 있더라고. 네, 그렇지만 아마 다 잊어버릴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1번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어떻게 알았대? 야, 역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아직도 왜 내가 아까 1번은 답이 그거라고 안 알려줬는데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뭔가 힌트를 줬죠. 그래, 더 이야기하지 마. 모르는 사람들 궁금해 죽어버리라고 내도. 그래서 아무튼 난 또 살아있네 물어봤더니 자주 그런 잠버리는 잘 녹아. 그러면 2번도 알아서 정리됐겠네? 됐어요. 절대 옆에서 알려주기 없기. 다음 확배의 시간가치 계수 요것도 이제 특히 이제 역수 개념이 중요하죠.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현저대감.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뭐? 저당 상수. 내감.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뭐다? 감증계수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31번에 1번, 2번 지문의 끝에 저당 상수는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감증계수는 매일의 가치. 그거 좀 알아두시고. 34번 넘겨서 상환 비율 더하기 잔금 비율 합치면 1이 된 거 알죠? 네. 역수끼리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그렇죠.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분의 연금의 현가계수야. 분모는 전체 전기간. 분자는 잔금이니까 상환된 거, 미상환된 거. 미상환된 기간. 그렇게 넣으면 되겠고요. 37번부터 38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할인하면서 끌고 내려오는 거. 38번 문제. 아까 해봤죠? 네, 그거 좀 다시 하시고. 다음에 이제, 98, 99는 그냥 영업수지 계산 과정 쭉 나열하면서 순영업수도 계산하는 게 나오고, 47번, 48번은 순위감의 세율 때려가지고, 이제 세후 현금 수지 구하는 거 물어보는 거고. 50번 문제 다시 풀어볼 거예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할인했어요.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할인하지 않았어요. 어림셈법의 율, 승수 하면 할인하지 않았어요. 자,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할인 안 했죠? 디귿 현가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할인한 거야. 할인했죠? 리을, 평균 회계 이익률, 율 안 했죠? 미음, 할인 현금 수지 했죠? 비읍, 자본 환원율 안 했고. 시옷 단순 회수기간법 안 했죠? 자, 다시 시옷 옆에다 5글자로 써봐. 시옷 옆에 5글자로. 그거 맞히면 41번 답도 알려줄 용의가 있어요. 유구승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순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가 단순 자본 회수기 아니잖아요. 순소득 승수. 그렇게. 예. 틀렸으니까 41번 답은 안 알려줄 거예요. 알고 있는데 안 알려줄 거예요. 예. 다음. 순영가법 할인했죠? 수익성 지수 했죠? 내부 승률법 했죠? 시험에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요거 한번 나왔어요. 할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어떻게? 그래, 내용이 뭔지 몰라도 현가란 말이 있으면 전부 다 할인한 거예요. 현가. 그래서 아주 상당히 오래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는 거. 네. 다음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어요. 예, 없고 이제 아까 이제 59, 60번 가면서 여기 저소득, 순소득은 누구랑 놀아야 돼? 누구? 총 투자액 가지고 뭔가 이야기해야 돼. 세전 세후 현금 수지는 뭐? 지분 투자액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아까 빵 이야기했죠. 빵.
어디? 여러분 잠깐만. 왜 시험에 저소득 승수는 순소득 승수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비교한 줄 알아요? 비교시키려면 뭔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야지 비교시켜서 물어볼 거 아니야. 어? 이 둘이 뭐 닮은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랑 물어보고 얘랑 물어보지. 순소득 승수하고 세전 정금수지는 어쩌죠? 안 물어봐. 그렇게 안 물어봐. 뭐 닮은 구석이 있어야지 물어보지. 그러니까 얘는 순소득, 저소득은 누구랑 물어보겠어요? 순소득 승수하고 물어보고 세전은 세우하고 물어보겠죠? 아무튼 총 지분 밑에 있는 놈이 더 크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뭐 그런 내용들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1번 다 계산 문제도 쭉 있고 책 있는 문제도 어쨌든 다 좀 풀어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내일 시험도 잘 보시고. 네. 자, 그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